사랑스러운 갓난아기에게 신길 정성 가득한 버선을 만들어 봐요. 아기 버선은 아기의 여린 피부를 고려하여 오리 고운 80수 면을 잘 세탁해서 손질한 다음 만들면 좋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아기 버선들처럼 겉감과 안감이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 4장 정도의 고운 면과 이런 버선 본이 있으면 됩니다. A4 용지 2장 정도 크기의 원단 2장, 그러니까 A4 용지 4장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것을 이렇게 2장을 겹친 다음에 중심선을 시침실로 시치거나 이렇게 시침핀으로 시쳐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 이 골선을 다림질해서 꼭 눌러주면 완성했을 때 이 버선목이 차이가 나지 않고 예쁘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 정도밖에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림질도 하고 시침질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버선본을 편편하게 놓고 이렇게 그려주세요. 반대쪽도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런데 이때 버선 코 부분이 시접만큼 떨어지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본을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선은 올 방향이 이렇게 되어도 되고 이렇게 되어도 됩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버선을 만들 때는 올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버선 끈은 꼭 긴 쪽의 끈이 긴 쪽이 올 방향이 되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마름질을 해야 끈이 늘어나지 않고 예쁩니다. 그리고 만들어 놨을 때도 단아하죠. 그러면 이 버선은 겉이 2장, 안감이 2장입니다. 그런데 겉감과 겉감의 겉이 마주 보도록 하고 안감과 안감의 겉이 마주 보도록 이렇게 포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빨간 부분은 창구멍인데요. 여기서 이 세 겹을 겉감 2장과 안감 1장, 이 3장을 한꺼번에 박음질로 박습니다. 먼저. 그런 다음 버선 목과 창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곱게 박음질로 탄탄하고 그렇지만 울지 않게 박음질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 그림에 보면 빨갛게 점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시접을 꺾어 넘길 때 이 곡선 부분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보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번거로워서 하지 않는다면 버선을 만들어 놓았을 때 이처럼 각이 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건 그냥 꺾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 군데군데에 넓게 시접이 겹치는 것이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곱게 시침질을 해놓고 양 끝에서 잡아 다닐 수 있게 실을 좀 남겨 두세요. 양쪽으로. 그러면서
이걸 다릴 때, 눌러서 다릴 때 실을 잡아 당겨가면서 고운 주름이 생기게 하면 여기가 예쁘게 곡선이 각이 지지 않고 잘 곡선 부분이 잘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코 부분은 시접이 이렇게 겹치죠. 그래서 여기도 잘 눌러주고요. 그런데 아까 창구멍을 먼저 박았기 때문에 세 겹만 박았기 때문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처럼 이 부분이 아까 여기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은 놓고 꼬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뒤집을 때 먼저 이 버선 코 부분에 이것을 꼭 눌러서 창구멍으로 손을 넣고 이 부분을 먼저 뒤집어 줍니다. 그래야 코가 예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침실은 제거해 주는, 이렇게 코를 뺄 때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뼈인두가 있다면 뼈인두를 이용해서 이렇게 버선이 예쁘게 재봉선에 따라서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창구멍이 이렇게 아까 남겨놓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가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공구르기로 막아주세요. 이렇게 바늘을 껴서 공구르기로. 그런데 이때 겉감 쪽으로 실땀이 나오지 않도록 여기 재봉선에 이렇게 박아주면 겉으로 나오지 않고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를 너무 꽁꽁 바느질을 하면 나중에 수눅이 울게 되니까 약간 느슨한 느낌, 그렇다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되겠죠. 이렇게 해줍니다. 공구르기로 막아줍니다. 그러면 바느질한 모습은 별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막아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여기 창구멍이 다 막아지면 이 버선 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뒤집어 줍니다. 여기 창구멍을 막은 버선이 있는데요. 여기 창구멍 공구르기로 막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버선 목으로 뒤집어 줍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남에게 내 속마음을, 답답한 속마음을 얘기하는데도 잘 못 알아줄 때 내 속이 버선 속 같아야 뒤집어서 보여주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끈을 만드는데 끈은 올 방향에 따라서 하고 반을 접어요. 근데 이 길이는 30cm 정도이고 너비는 4cm 정도입니다. 이걸 반 접어서 아까는 창구멍부터 박았는데 이번에는 창구멍을 남겨두고 여기서부터 고운 홈질을 해주는 거예요. 박음질을 하지 않습니다. 끈은 버선처럼 튼튼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고운 홈질로 해주는데 여기 동그라미 부분은 한두 땀 정도 박음질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올을 어쩌다 잘못해서 당겼을 때 빠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전체 부분이 울게 돼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홈질이 길어지는 경우엔 중간에 박음질을 해주고,
그리고 바느질의 시작과 그 다음에 모서리, 그리고 끝나는 부분, 바느질이 끝날 때는 꼭 박음질을 한두 땀 해주면 올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끈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끈도 창구멍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창구멍을 아까 버선 창구멍 막는 것처럼 공구르기로 막아준 다음에 이렇게 막았죠. 막은 다음에 다림질을 해서 곱게 펴주고 그 다음에 버선의 이 부분을 버선의 회목이라고 하는데요. 회목의 뒤축 부분에 이 끈의 시접이 위로 올라가도록 하고, 그리고 버선은 좌우가 정해져 있어요. 양말은 좌우가 없지만 버선은 좌우가 만들 때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시접이 넘어간 쪽이 신어서 바깥쪽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버선은 아예 처음 만들 때부터 오른쪽 왼쪽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끈을 아기에게 신겼을 때 매어주는 것은 발목 안쪽에 매듭이 생기도록 매주는 거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대충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드시는데, 먼저 만들어 놓은 거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끈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안쪽에 멜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쪽 부분은 좀 짧고 이게 한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리 가도록 해서 우리 저고리 입을 때도 외고름을 짓죠. 그거나 한 가지로 여기도 리본처럼 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고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기면 아기가 신었을 때 이렇게 되겠죠. 네, 오늘 버섯 만들기는 끝이 났습니다.